자,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1단원 문제풀이입니다.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좀 건너뛸 수 있고요. 보내드린 그 PDF 파일 중에 아래 부분, 여기 신유형, 수능 열기, 여기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여기 A, B, C, D 4개의 원자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실제 원소계로 써보면 A는 수소 원자이고 B는 2주기 17족 원소 플로린에 해당할 것이고요. C는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D는 16족 황에 해당할 거겠죠. 이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금속 원소라고 하면 1족 원소는 전부 다 금속이 아니고요. 요 수소 원자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자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에 해당될 것 같고요. 나머지 2, 3, 4,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 곧 D는 황이고요. 원자 번호 16번입니다. 양성자 16개가 있고요. 그 다음 C하고 D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 양이온 플러스 1에 양이온 되기 쉬운, 그리고 D는 3주기 16족 원소 황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 되고요. 황은 이온이 된다면 원자가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얻어 안정해지면 E-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2개가 이온 결합을 하는 건 맞고요.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Na2O2S 이 형태로 결합이 되어야 양전화, 음전화 합쳐서 0이 될 겁니다. 4번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고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은 이렇게 구분형으로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트륨이라는 이온음이 전자 하나를 잃고 양이온 된다면 이 나간 전자는 누군가는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디가 끊어지냐면 바로 물에 있는 수소에게 전자를 이렇게 주면서 이 수소가 떨어지면 원자 형태일 텐데 얘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형태라 물 분자가 하나가 더 있다면 전자 하나, 곧 나트륨 2개의 원자가 2개의 양이온 되면서 전자 하나를 여기다 또 줄 테니까 H2라는 수소기체를 만들게 될 거고, 나머지 요 부분 OH, 물에서 수소 떨어진 나머지 부분은 수소나 음이온 2개를 형성할 테니까 결국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이 되고 물과 반응하면,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B하고 C가 결합해서 B는 뭐겠어요? 여기 플로린이겠죠, 그렇죠? C는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일 때는 전자 껍질이 2개가 있는 플로린,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는 나트륨이지만 얘네들이 화합물을 형성한다면 나트륨은 양이온 되겠죠? 그럼 얘는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떨어지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온은 2주기 원소라고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나트륨 양이온이. 그리고 플로린도 원자 번호 9번이고요. 원래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얻게 되면 이놈 역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원자 번호 10번이죠. 네온이 2주기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이 플로린과 나트륨 NaF를 형성한다면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으니까 전자 배치는 서로 같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A, B, C 원자가 C는 중성 원자고 A하고 B는 이온입니다. 근데 A를 가만히 보니까 헬륨과 같이 전자가 2개죠. 그러면 연습하세요. 원자 번호 3번이었고요. 리튬이고 원래 전자가 3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B는 네온과 같이 전자 10개가 있는데 B2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 그것의 이가 음이온이란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전자 껍질 3개가 있는 3주기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원자가 전자가 1개 있는 3주기 1족 원소 금속 나트륨에 해당할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A가 양이온, B가 음이온이지만 보기 기억에서는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얘네들이 중성 원자일 때 이 말이죠. 따라서 A 리튬이고요. B는 산소 원자니까 얘네 둘은 2주기 원소로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앞에 있는 껍질의 가장 마지막 껍질 전자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해진다고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쉬운 거죠. 니은번 틀린 답.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 A는 리튬이고요. B는 산소입니다. 이온이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스 1, 2- 음이온 되어서 안정한 화학식이 되려면 양전화, 음전화 합쳐서 0이 되어야 할 테니까 리튬 원자는 2개가 필요하고요. 플러스 1가양은 2개, 그리고 산소는 하나가 필요해서 이와 같이 2대1로 결합하는 화학물, 이온 결합물 형태를 갖습니다. 산화 리튬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AB2의 결합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전자 껍질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은 무조건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만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원자들은 양쪽에 한 개의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곧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원자를 A라고 해야겠죠? 화학식이 AB2니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이렇게 둬보세요. 그러면 A 원자는 일단 2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전자 껍질이 2개죠. B도 마찬가지로 2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전자 껍질 2개입니다. 근데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B라는 원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한다면 내 거 하나, 상대편 거 하나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B가 하나 더 이렇게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주기 원소고 빨간색 점으로 찍힌 게 바로 이놈의 원자과 전자이거든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여기 2개, 요거 하나, 여기도 하나, 요거 2개 해서 총 6개가 있는 2주기 16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2주기 16족 원소 누굴까요? 예, 산소입니다. 산소. 그리고 B도 잘 보세요. B도 가장 마지막 껍질에 옥텟을 만족했는데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했고요. 나머지 그 원자 주변에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7, 8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공유 전자쌍이 선생님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얘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전자쌍을 다 점으로 찍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요거 파란 거 하나가 자기 거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B는 역시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으니까 2주기 원소가 맞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7개 있는 17족 원소 곧 누굴까요? 플로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AB2의 실제 화학식으로 쓰면 OF2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이렇게 구분형으로 생긴 것처럼 여기 있는 수소가 아니라 플로린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봤으니까 A는 16족 원소 산소니까 6개고요. B는 7개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A가 큰 게 아니죠. 기억번 오답이죠. 니은번 AB2 분자 한 개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쌍은 내 거 하나, 상대편 거 하나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로 요게 공유 전자쌍이에요. 한 쌍 있죠? 여기도 또 한 쌍 있죠? 두 쌍입니다. 두 쌍.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고요. 디귿번
액체 상태의 AB2,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은 흑연을 제외한다면 거의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러나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아래에 있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 보시면 초록색은 음이온, 약간 빨간색은 양이온이라고 표현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온 결합은 대단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주면 이 이온 결합이 끊어지면서 옆에처럼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 이 이온 결합을 만들려면 반드시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들 사이의 결합입니다. 금속은 양이온 되겠죠? 비금속은 음이온 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번 정답이죠. 니은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자유전자를 포함한 금속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렸죠? 또 이 화합물 X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가 여기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주기 원소. 그러면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 걸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리튬과 플로린은 대표적인 1족 알칼리 금속, 17족 할로겐족 원소이니까 얘네 둘이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전자 하나를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리튬 1가 양이온 되면 이놈은 헬륨과 같이 전자가 2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에 나간 전자가 이 플로린이 얻어서 플로린 1가 음이온 되면 얘는 원래 전자가 9개 있었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얘는 전자가 10개가 되면서 원자 번호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륨은 1주기 원소라 전자 껍질이 1개죠. 근데 얘는 2주기 원소 아닙니까? 따라서 양이온,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럼 만약에 플로린은 그냥 두고요. 1족 원소 중에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 되면서 전자가 나갈 텐데 얘는 전자가 11개 있었고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자가 10개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의 수를 갖죠. 이렇게 되면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놈은 오답입니다. 정답은 기억번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수소가 있고 수소기체 H2가 있고 나트륨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원소예요. 원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종류의 원자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얘는 금속 나트륨이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으로 연결된 거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물과 염화 나트륨은 이런 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수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수소기체 H2가 있다면 얘는 말 그대로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억점이 무엇인지 빨리 생각해 보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 수가 1개고 종류도 1개다. 그럼 얘는 나트륨입니다. 그러나 구성 원자 수는 2개예요. 그럼 2개에 해당하는 아이는 수소기체도 구성 원자 2개지만 염화나트륨도 2개거든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1개라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수소기체 H2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시죠? 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2개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나트륨 NaCl도 2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원자의 종류도 역시 2개죠. 그러나 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 원자의 수는 3개에 해당할 것이고 이 리을이 바로 물 H2O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찾았으니까
이 중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걸 찾아라 그러면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만 찾으면 돼요. 그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보다시피 여기 있는 수소기체와 물 있죠, 물. 얘들아, 금속 나트륨은 금속 결합입니다.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이겠죠. 따라서 니은, 리을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6번 가겠습니다. 원소 A부터 C까지의 전자배치 모형과 이들을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이래요. 자, A, B, C가 무엇인지 빨리 찾으시면 정답 나옵니다. A를 보시죠. 전자껍질 3개예요. 3주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하나가 있는 전자의 수를 다 세어봐도 되지만 얘는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이라는 것이고요. B를 보시면 전자껍질 2개, 2주기 원소. 가장 마지막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16족 원소인 산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전자가 한 개 더 있죠. 따라서 얘는 플로린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A는 금속이에요. C는요, 대표적인 비금속이에요. 아, 이온 결합이구나. 그렇죠? 나트륨은 양이온 될 것이고 플로린은 음이온 될 테니까요. BC2, B도 비금속, C도 비금속. 아,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구나. 그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무조건 부도체라고 인정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아니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답니다. 그럼 남는 건 요거 하나 남네요. 그럼 A2B가 뭔지 화학식으로 써보시면 나트륨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산화나트륨이고요. BC2는 산소와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한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물이고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붙어 있으면 바로 이놈입니다. 따라서 A2B와 BC2에서 A, B, C는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서,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양이온, 음이온 되면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고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리고 플로린은 요 양쪽에 2개가 이렇게 붙었다고 치면 플로린은 7개의 전자가 있죠.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모든 원자들이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원자가 전자가 플로린도 8개, 산소도 8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 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얘는 지금 전자 껍질이 겹쳐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이온, 음이온들이 서로 전자 껍질이 겹치지 않는 것들은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면 A를 잘 보시면 공유된 전자쌍 중에 하나는 왼쪽 거 A 거이고 반대는 B 쪽 겁니다. 2개 중 공유된 전자쌍 중.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A는 전자 껍질이 하나 있고 전자도 하나 있는 원자 번호 1번 수소라는 소리고요. B를 잘 보시면 하나는 여기 수소라 그랬죠, A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걸 뺀 나머지를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를 세보면 다 7개입니다. 따라서 얘는 2주기 17족 원소 9번 플로린에 해당하고요. C는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과 같이 10개가 된 거 아닙니까? 전자수를 다 세어보시면 10개예요. 그럼 얘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에 해당한다는 걸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문제를 풀어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 맞죠? 예, 11번입니다. A하고 C는 A도 수소 1족, 그리고 C도 1족입니다. 물론 수소는 비금속이고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나트륨은 금속이라는 차이점은 있어도 1족이 맞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누구? 수소. C는 나트륨. 그러면 드물게도 나트륨과 수소가 결합했다면 수소가 음이온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금속, 비금속의 결합. 무슨 결합한다? 이온 결합한다. 정답 5번. 자, 어렵지 않네요.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을 보시죠. 2주기 ABC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이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소리인데 ABC는 공통적으로 다 2주기 원소예요. 그리고 이 원자가 전자수는 족번호 끝자리랑 같으니 A는 1족 원소이고요. B는 총 6개가 있죠. 16족 원소가 되고 C는 17족 원소가 되는데 A, B, C 모두 2주기 원소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리튬이죠. 수소 아닙니다. 얘는 산소겠죠. 얘는 플로린입니다. 따라서 A는 대표적인 금속이고요. B하고 C는 비금속이에요. 따라서 A하고 C가 결합한다면 리튬 양이온과 플로린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이 되는 게 맞고요. 분자라고 했으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니은번.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B2와 C2를 비교해 본다면 여기다 써볼게요. B2는 산소 기체입니다. O2겠죠? 그럼 얘는 산소 원자 2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원자가 전자가 6개 있는 놈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6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놈 찍었으면 오른쪽을 하나 공유시키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어디를 살펴봐도 요 왼쪽에 있는 산소 원자를 보거나 오른쪽에 있는 산소 원자를 보거나 공유하더라도 원자가 전자수가 8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하나를 더 공유시키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지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놈들을 여기다 하나를 더 이렇게 공유시키세요. 그리고 세어보면 여기도 8개, 이쪽도 8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전자쌍을 2쌍 공유하는 이중결합입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시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C2라고 하는 것은 플로린 F2잖아요. 그렇죠? 여기 C2. 그럼 얘는 플로린은 어차피 원자가 전자가 7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왼쪽에 있는 놈 7개, 오른쪽 놈 7개, 하나 공유,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버리면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되어서 플로린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한 개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2개가 서로 같지 않아요. B2는 2쌍이고요. C2는 한 쌍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번 A, B로 이루어지는 화합물 곧 A는 리튬 플러스 1가의 암이온, 산소는 이가 음이온 B요.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한다면 1대1이 아니라 2대1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 또는 스스로 녹아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그래서 액체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고체는 전기 안 통해요. 액체인 거 확인하셨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번 3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 앞부분에 있는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페이지 수로 38페이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력 향상 문제 1번 보시면 주기율표의 일부 A, B, C, D, E까지 쭉 나와 있는데 빨리 실제 원소 기호로 써봅시다. A는 2주기 1족 원소 누구? 리튬. 그 다음 B는 베릴륨이겠죠? 그리고 C는 플로린입니다. D는 베릴륨 아래에 있는 2족 원소 마그네슘이고요. E가 바로 황이겠죠? 그럼 이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것들은요. 바로 이놈이에요. 얘. 원자 번호 3번이잖아요. 정답이고요. D하고 E를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D하고 E가 누군지. D하고 E는 같은 가로줄에 있는 놈이죠. 그쵸?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 그럼 얘네들은 주기가 같으면 전자 껍질이 같은 거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답이고요. C 누굽니까? C는 바로 17족 원소 플로린입니다. 그쵸? A, B, C잖아요. 그쵸?
얘가 만약에 고체 상태라고 하더라도 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은 무조건 금속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결합은 전기 안 통하는 부도체에, 이온 결합은 물에 녹거나 스스로 녹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해질, 고체일 때 전기 통하는 건 금속.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2번 문제도 여기 1번 문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전자껍질이 몇 개 있나 찾으세요. 그럼 3개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는데 얘는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전자수를 다 세어보면 18개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전자가 17개 있던 아이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염소 원자입니다. 하나 얻게 되면 아르곤, 비활성 기체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서 안정해진다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하나 얻어도, 하나 얻기 전에도 전자 껍질은 3개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같이 주어지고 이게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원래 전자가 19개 있던 칼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잃어버리면 원자번호 18번 아르곤과 같이 행동할 테니까 이런 경우 칼륨은 4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8은 아니고요. 7개예요. 17조 원소잖아요. 그리고 할로젠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우리 아까 실력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나트륨 플로린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은 양이온이니까 이게 나트륨 양이온이고 오른쪽은 플로린 음이온인데 전자 배치가 똑같죠? 예, 그래요. 얘는 하나 잃어버려서 네온과 같이, 플로린은 하나 얻어서 네온과 같이 된 건데 나트륨은 원래부터 3주기 원소예요. 맨 마지막 껍질이 3번째 껍질이고 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던 거죠. 그게 떨어진 게 이놈이니까. 그리고 플로린은 2주기 원소예요.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껍질이 늘어나지는 않고 빈자리 채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족은 당연히 아니고요. 얘는 1족, 플로린은 17족. 그렇죠?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도 아니에요. 얘는 3번째 가로줄, 얘는 2번째 가로줄인 원소이고요. 이들은 뭐 당연히 이온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D급번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볼 텐데, 자, 문제 8번을 좀 볼게요. 문제 8번 보시면 A2 분자, B2 분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당연히 공유결합인데 원자 사이에 있는 이 전자 쌍을 세보세요. 이렇게 세까요?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죠. 그렇죠? 얘는 3중 결합이고 오른쪽 B2는 한 쌍, 두 쌍이 있으니까 2중 결합이에요. 그러면 A 원자가 뭔지 B 원자가 뭔지 빨리 판단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공유되고 있는 총 6개의 전자 중 절반은 왼쪽 거, 절반은 오른쪽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거 2개, 여기 있는 거 6개 중 3개만 왼쪽 원자 거라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구나. 얘는 15족 원소이구나. 대표적으로 질소기체 N2에 해당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전자가 있고 공유되고 있는 전자 중 2개만 왼쪽 거예요. 오른쪽도 B고 왼쪽도 B잖아요. 그럼 이걸 다 세보면 원자과 전자가 총 6개가 있다는 게 알 수 있으니까 얘는 16족 원소이고 이런 얘가 바로 산소기체 O2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서로 달라요. 얘는 5개, 얘는 6개. 같은 족은 아니고 원자과 전자 수는 A가 5개가 있다 그랬고 B는 6개가 있다 그랬죠. A가 크지 않아요. 근데 디귿번을 보시면 공유한 전자 쌍수는 A2가 3쌍이고요. B2는 2쌍인 건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번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력 향상 문제 풀고 있어요. 여기 문제 9번을 보시면 모든 전자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썼으니까 얘는 1족 원소가 맞아요.
근데 전자 껍질 수를 세보니까 3개예요. 몇 주기? 3주기. 그래서 얘는 나트륨입니다. B를 보시면 2주기, 그리고 전자를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세보면 7개가 보이죠. 얘는 2주기 17쪽 원소 누구요? 예, 플로린입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 나트륨은 11번, 얘는 9번이라고 앞서도 얘기했네요. 그렇죠? A가 크죠? A, B 화합물, A와 B와 화합물이 되려면 이놈은 금속이니까 양이온되고 얘는 음이온돼. 자, 요거 떨어진 아이가 멀리 가지 않고 요 옆에 있는 애로 들어간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전자 잃었죠? 얘는 얻었죠? 그래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 화합물은 이온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온 결합을 하다 보니까 금속 나트륨은 이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11개 있던 게 하나가 전자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플로린은 원래 전자가 9개 있었거든요. 그 9개 중 하나를 얻었으니까 10개 전자가 되어서 얘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10개씩. 그래서 전자 배치는 서로 같다. 니은번 정답이고요. 이런 이온 결합물은 대표적으로 전해질이라 그랬어요. 전해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지만 스스로 녹거나 아니면 물에 녹거나 전기 통하게 되어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합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만 얘기할 테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1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을 쭉 밑에 방향으로 써보면 리튬이 있고 그 아래 나트륨이 있고 그 아래 칼륨이 있거든요. 2주기, 3주기, 4주기 원소예요. 그러면 밑으로 간다는 소리는 원자 핵으로부터 맨 마지막 껍질의 거리가 멀다는 소리고, 그 멀리 떨어진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우니까 이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격렬이도 아니고 매우 격렬이, 그냥 격렬이 그냥 활발하게, 그럼 반응성은 왼쪽 게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되죠. 요게 칼륨이고 요게 나트륨이고 요게 리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편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염기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은 리튬이 아니라 칼륨입니다. 이게 반응식을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풀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A2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타내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전자 껍질 중에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요 놈이죠. 여기 두 쌍이 결합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중 결합이고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찾으면 이게 바로 원자가 전자에 해당할 텐데, 이 원자가 전자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공유된 두 쌍 중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상대편 거예요. 그럼 요거 2개가 내 거였던 거야. 가장 마지막 껍질 2개, 3개, 4개, 5, 6개가 있으니까 A는 16족 원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으니까 2주기 16족 원소인 산소 기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산소 분자 O2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16족 원자가 전자 6개 당연히 맞고요. 분자 한 개에서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의 수 보는 것처럼 두 쌍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뭐 다 일일이 하나씩 푼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16번, 18번 문제는 너무 세세하게 풀지 않아도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니까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여기 친절하게도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양성자의 수예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랑 같으니 얘는 원자 번호 8번 산소, 얘는 9번 플로린, 얘는 11번 나트륨이고요. 요거 두 개는 X, Y는 2주기 원소죠. 전자 껍질 2개, 얘는 3주기 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X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산소 기체 O2가 될 때 두 원자의 공유하는 전자쌍이 두 쌍이다라는 얘기는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Y는 대표적인 할로젠 원소 17족 원소가 맞고요. Z가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 1개를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야 되겠죠. 요거를 없애버리면 그 앞에 있는 껍질은 8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 번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 아래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요것도 15문제도 계속 반복되는데, 얘들아, 빨리 무슨 원소교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전자 하나 잃었단 소리입니다. 양이온. 그래서 전자를 세보면 10개일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부터 전자가 11개 있던 나트륨이었고,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양이온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9개 있었던 플로린인데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나트륨 원자는 3주기 원소예요. 이 그림만 보면 전자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이러시면 안 돼요. 나트륨 원자입니다. A, 그렇죠? B, 플로린 원자는 2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같은 주기 아니라는 소리고요. 잘못 설명했네요. 이 플로린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가 음연이니까 산소 이가 음연이겠네요. 그렇죠? 16조 원소. 죄송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하나는 플러스 1, 또 하나는 2 마이너스니까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된 이온 결합물에서는 전하의 합이 언제나 0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럼 A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대1로 결합합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AB 이온 결합 화합물, 수용액에서 전기가 잘 흐른다, 전해질. 정답은 니은 디귿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리튬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 자른대요. 물은 금속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리튬 조각을 넣었대요. 그러면 리튬이 양이온으로 변하면서 나오는 전자가 있을 텐데 그 전자를 물이 얻어요.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물 분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끊어져. 그럼 요거 2개가 합쳐져서 폭발성 있는 기체,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2개는 나와야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리튬 원자도 2개가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요 놈들이 바로 OH 음이온이라는 수산화 이온 2개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염기성을 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린다, 기체 발생한다. 아, 이게 수소 기체구나.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물은 금속, 수소기체, 염기성. 맞죠? 예,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 아래에 있는 17번 보세요. 리튬 대신 나트륨을 해도 똑같습니다. 단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 3주기. 얘는 몇 주기 원소? 2주기. 그러면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는 게 나트륨이니까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자가. 그 멀리 떨어진 전자가 빠져나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더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정답인 것이고요. 나트륨과 물의 화학 반응식은 그냥 써놓을게요. 2개의 나트륨이 2분자의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만들고 나트륨 양이온 2개, OH 음이온 2개가 결합해서 이 NaOH 수용액을 만들 테니 요게 염기성을 갖는다 라고 그냥 위에 아까 우리 리튬과의 반응에서 물과 반응하면 요게 OH 음이온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기초문제입니다. 근데 내신 기초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보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상으로 2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 있는 걸 충실히 수업을 들으셨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정답만, 내신 기초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정답만 공지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